요즘 시장 어떠세요?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사실 개장 초반 분위기가 좀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오늘 네네네. 되게 좋게 보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사실 지난주쯤 시장이 이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또 그거에 어떤 촉발된 이제 원인들을 미국 쪽에서 이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다시 나왔던 이야기들 잘 보시면은 뭐 AI 뭐 거품이라 표현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것들은 향후 이제 가이던스를 조금 제시할 때 매출치를 좀 낮게 잡았던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으니.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거를 저희가 반도체 입장,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인식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봤어요. 지난주 역으로 같은 본다 경우는. 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29일 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같은 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제가 그걸 다 들어봤는데 거기서 동일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들에게 좀 증설해달라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고객의 요청에 맞춰서 증설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 계획된 대로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계속 줄 것 같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더 부족해질 것 같다는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고 쇼티지가 있어요. 계속 된다는 네네. 얘기니까. 그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요청은 그대로 있는데 주지를 못하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없죠. 예, 네.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봤던 거고 그렇게 보니까 지난주 나왔던 이야기들은 미국 쪽에서는 되게 우려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국내 기업들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별 문제 상당히 없다. 예, 호재가 대만 요인들이었고 그게 지금 오늘 사실은 또 답을 바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바로 반등해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예, 시장 반등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수급, 그 메모리 칩의 수급과 관련된 공급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 좀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하는 한 레거시 쪽은 네, 쇼티지가 이게 풀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앞서 김민수 대표도 잠깐 얘기하시던데 그 3사가 HBM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전에 HBM4에서는 일단 네. 빠지고 네. 삼성하고 하이닉스만 간다고 그러니 네네. 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뭐 점유율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뭐 하이닉스가 한 대략 한 7 정도, 70 정도, 예. 네. 그다음 삼성이 한 30% 가져가는 걸로 가면 우리나라 반도체 투탑은 사실은 더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사실 자꾸 그거예요. 중국인데 네네. 중국의 반도체가 우리는 자꾸 중국 반도체가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얘기하긴 네. 하는데 레거시 쪽은 그래도 좀 많이 따라왔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삼성이든 하이닉스 돈을 버는 게 이제 HBM이 주지만 사실 레거시 쪽에서도 많이 벌고 네.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올라오면 그만큼 이제 공급 쇼티지 부분이 좀 축소가 되니 가격이 상승세가 둔화될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쪽은. 맞습니다. 최근에 그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가 네. 이제 소위 말하면 HBM 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수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중국 뭐, 쪽에.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도 많이 수출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물량이 좀 줄지 않겠냐는 우려는 늘 나오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미국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원체 투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쪽의 수요가 여기 뺏기는 물량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믿고 계속 투자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게 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오셨으니까 한번 보죠.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는데 아까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던데 사실은 그 전까지 상황을 보면 오늘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건 아니고 3,600억 정도 사네요. 코스닥은 또 팔고 오늘 또 오랜만에 선물을 사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팔아요. 네, 맞습니다. 코스닥은 좀 사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거의 팔고 있었고 그래서 네. 외국인이 지금 뭐 떠나는 게 아니냐. 근데 문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쨌든 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으니까 물량을. 네, 이 현재 수급에서 특징은 이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그 투자 예탁금 현황을 봤더니 2월 들어서 110조 원, 1월에 사실 100조라고 했는데 네네.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10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분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사시는데 과거와는 좀 매수의 패턴이 좀 다른 게 어떤 특정 종목 섹터로 약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나 삼성전자와 네,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대량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을 지금 개인분들이 다 받아주고 계시고요. 사실 외국인들은 매수 기준이나 매도 기준이나 좀 긴 호흡에서 긴 사이클에서 보시기 중요한데 여전히 제가 볼 때 국내 증시 그다음에 반도체 투탑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들은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월간 단위의 그런 흐름상 매도 흐름을 지켜보시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업황과 함께 외국인들 수급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요즘에는 환율 때문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환율이 1,360원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환율은 그렇게까지는 외국인 수급하고 요즘에는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주도의 장세가 지금은 어쨌든 아니니까요. 네. 개인 장세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좀 넣으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섹터 얘기 하나만 더 마저 하죠. 네네. 요즘에 이제 반도체는 좀 좋게 보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또 반도체 말고 좀 이게 같이 좀 볼만한 섹터 어떤 것들 보고 계세요? 지금은 신고가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신고가 나오는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섹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2차 전지가 하여튼 업황 사이클을 보면 23년부터 해서 24, 25 약간의 하락에서 좀 멈추는 이제 사이클이 나왔고 지금 그렇게는 보죠. 일단. 예, 이번에 그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LNF, 그다음에 LG 엔솔이나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도 제가 들어보고 내용들을 봤는데 네. 대체로 공통된 해준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랑 LNF만 하더라도 수익성은 플러스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26년도 가이던스도 전년 대비해서 더 증가하는 걸로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들. 에코프로 그룹주는 24년도 적자였는데 25년도 흑자기로 했고 네, 네. 26년 더 늘어난다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전기차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로봇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데이터 등등 지금 들어갈 수 맞아요. 있는 네. 어플리케이션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더 커졌다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도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기존에 이쪽을 위해 만들었던 제품들을 이쪽으로 라인을 변경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고 네, 네. 지난주 그 LG 엔솔이 그 합작법인 했던 것들 지분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되려 이제 거기 내용을 봤더니 라인을 또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ESS ESS 로 양으로. 바꾸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시장도 크고 수익성이 좋으니 이쪽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반기로 가면 2차 전지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 때만 나온 이야기들이 실적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선됐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공이 이번에 HIG 업체들 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보니까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하반기로 가면 가서 더 증가될 것 같아요. 지금 여전히 많은 자금들이 반도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지 않아서 그런 거지 서서 2차전지 쪽도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가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2차전지를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크호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오늘은 LNF가 7% 넘게 올라서 가장 좋고요. 엔캠도 오늘 6%. 그러니까 오늘은 역시 셀보다는 소재주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셀주들도 나쁘지 않고요. 4%, 3%, 2%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최근에 우리 이 대표께서 좀 다녀오신 탐방한 회사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T-로보틱스인데 네. 여기도 주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5천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네. 동사가 지금 일단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AMR이나 AGV 같은 물류 로봇 쪽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물류 로봇 쪽. 네네. 이런 쪽 섹터에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봤더니 거의 1조 원에서 1조 한 3천억까지 거래가 됩니다. 물류 로봇 쪽이. 네네네. 그만큼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이런 어떤 흐름상 AMR 이런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그런 수요 기대감에 많은 로봇주들 주가 올라왔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경쟁 업체들 시가총액이 지금 30에서 50% 이상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싸게 거래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동사는 원래는 진공 로봇, 진공 이송 모듈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사실은 이제 자동화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사실은 많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과 함께 들어갔던 기업들입니다. 주요 고객사 역시 뭐 엔드 유저 땅의 삼성전자 이런 쪽이 되겠고, 뭐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이런 장비 업체들이죠. 이런 장비 업체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물류 로봇을 넘어서 휴머니드 로봇까지 그렇죠. 가겠다. 그래서 로봇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는, 사실은 로봇이라고 최근에 표현하고 있지만 설립 당시부터 로봇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시작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휴머니드 로봇 공개한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가 좀 눈높이가 네네네. 아틀라스하고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 등등등 해서 또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니 뭐 이런 회사들 네. 눈높이가 워낙에 올라가서 네. 이 티브로텍스가 내놓는 휴머노이드가 어떨지 참 되게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장의 눈높이는 많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요. 아마 그런 고도화된 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 단가도 굉장히 비쌀 그러니까요. 거고, 그다음에 사용을 함에 있어서 실제 공장에 돌아갈 때 아무래도 제한성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실용성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체 같은 경우에 상체 모듈이나 이런 쪽은 실제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로봇인 거고, 실제로 이런 어떤 컨베이어 벨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작업자들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평행으로 이런 데는 실제로 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바퀴를 빨리 움직이는 게 그렇죠. 속도 측면에서 더 훨씬 나을 수 빠르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래쪽은 기존에 잘하고 있던 AML 같은 물류 로봇 형태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두 다리 형태가 아니고 그렇죠. 밑에는 바퀴가 달린 형태고 위에만 휴머노이드. 그렇죠. 위에서 손을 잡고 이런 그런 것들은 형태로. 붙여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낮출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많은 물량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측면에서도 그렇죠.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아마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꼭 두 다리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실용성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공개하다는 거고, 아마 다음 달 그 3월에 로봇 전시회가 아마 코엑스에 열릴 것 같은데 여기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어디서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3월 정도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는 26년도 로봇 월드라고 하는 로봇 전시회, 여기에서 아마 시제품을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현재 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내용들은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 이 수치는 약하죠? 아직 뭐 만든 제품을 공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매출 낸다 이건 아니고요. 실제 네. 매출은 어디서 나왔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AMR, 이 AGV. 물류 로봇을 지금 미국 쪽 그 블로벌 SK라고 하는 배터리 합작법인 있지 않습니까? 네. SK 온가 만들었던, 여기에 실제로 23, 24년도에 600대 납품을 했고요. 올해 초에도 지금 300대를 추가 셋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일 공장 사이트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물류 로봇을 공급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T 로보틱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쪽은, 많은 그러니까 물류 로봇 쪽은 네. 되게 이제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수익을 내기보다는요, 빨리 점유율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퍼런스라든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곳에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단일 공장 규모로 우리가 납품해던 규모는 가장 크다 이 이야기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AM에 관련돼서 추가 수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모멘텀 되겠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26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로봇 기업들이 기술력으로 주가들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차별화돼가지고 실적을 내는 기업들, 레퍼런스가 나오는 기업들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계속 시총이 높아질 거고, 결국 기술력만 부각했던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면 내려가는 형태가 나타나기 사실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레퍼런스가 확실하게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T 로보틱스 오늘 첫 번째 탐방 기업으로 좀 봤고요. 두 번째 탐방 기업이 MDS 테크네요. 이 회사는 상장한 지 꽤 좀 된 회사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도 사담을 나눴지만 사실 이 기업은 굉장히 주가가 좀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으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많이 평가하는데 지금 시총이 1,400억대 네, 정도밖에 안 돼요. 기술력이라든지 네. 뭐 제가 뒤에 실적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대비해도 굉장히 좀 싸게 거래되고 있고, 늘 항상 표현되는 게 인베디드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네, 많이 네. 표현합니다. 인베디드는 뭐냐면은 어떤 특정 내부에 탑재가 되거나 또 컴퓨터는 탑재가 돼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쓰일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 뭐 솔루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동사의 파트너사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그룹, 현대오토에버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고요. 고객사가 당연히 현대차 그룹,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군이 대부분 고객사이고요. 또 공공기관 쪽도 많이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주로 고객사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1위 업체 하면 늘 MDS 테크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고객이나 파트너사 얘기만 들어보면은 이 회사가 지금 1,439원인데 제가 지금 한 10년치나 한 5년 정도치 자료를 좀 보는데 2023년도 3월에 3,875원 고점 이후에 지금 거의 반 정도 이하로 좀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약해요? 아무래도 요새 트렌드상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가 되는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그 국내 상장되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좀 오히려 신고가보다는 좀 바닥권에 형성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제가 볼 소프트웨어 때는 기업들이, 예. 소프트웨어 쪽이 제가 볼 때는 좀 중소기업 단에서는 약간 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목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고 지금은 뭐 국내에서 현대 오토에버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네. 이런 좀 시총 큰 기업들 먼저 주목을 받은 것 같고 이제 서서히 이런 기업들 주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여기와 사업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나올 건데 이런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시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DS 테크를 지금 보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기술 협력 또는 공동 사업을 넘어가지고 이제 투자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계적 강화를 좀 더 한 다음에 외형 성장, 그 다음에 수익성 개선하겠다. 이게 올해 회사의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올해 지금 실적이라든지 퍼포먼스를 좀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과의 역시나 사업적 시너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뭐 피지컬 AI, 뭐 로봇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사가 실제로 현대 오토 앱을 통해 가지고 현대차 그룹 쪽에 소프트웨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모빌진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국내 단독 총판으로 담당하고 있고 네. 기술 지원 또는 라이선스 매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향후에 로봇까지 많이 쓰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결국 기술력, 인베디드 솔루션 이런 제품들의 능력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 현대차 그룹이 또 공이 엔비디아도 협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엔비디아와의 오랜 파트너사입니다. 네. 국내 GPU 도입할 때 동사가 역시나 기술 영업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적 관계들이 결국 26년도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는 거고요. 올해 실적 전망을 봤더니 매출액이 한 1,950억, 영업이익은 한 105억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이 원체 안정적인 기업이었는데 그동안에 약간 수익성이 좀 정체된 흐름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100억대 이상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익도 개선되고 또 최근에 로봇이라든지 뭐 피지컬 AI 이런 쪽에 사업적 연관성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 많이 찾고 있는데 스몰캡 내에서는 이런 MDS 테크가 주목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인베디드 솔루션 이래가지고 이제 인베디드가 이제 장착이 이제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예, 기본적으로 좀 워낙 고객사들이나 파트너사들이 좀 뭐 대단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그런 회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거기에 좀 이렇게 같이 편승을 해서 좀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딱히 네. 그게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로봇도 그렇고 피지컬 AI도 그렇고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이런 기술이 있어 해가지고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아직은 많은데 실적 시즌이 하나하나 계속 생기면서 결국은 수치를 만들어내는 종목들만 중심으로 옥석가리기가 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크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앞서 말씀하신 MDS 테크놀로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 T 로보틱스 같은 이런 이제 소형주들 투자 전략을 요즘같이 네. 대형주 중심의 장에서 네. 차별화된 장에서 이런 종목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가면 좋을까요? 결국 이런 기업들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공부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 종목 하나 사신 다음에 네. 그 기업들이 올라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네. 대형주와 연계되어 있는 뭐 사업적 시너지가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또는 테마라고 하는 것들도 순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하고 또 이런 기업들은 또 중장기 투자하기에 저는 적합하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네네 단계적인 어떤 모멘텀 가지고
올라가게 기대하시기보다는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를. 그래서 기업 가치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트의 비중을 이런 소형주들은 어느 정도 잡으면 적절합니까? 한 10%, 5%, 뭐 20% 어떻게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트폴리오상에 개인분들은 5개 이상 종목을 담지 말라 말씀드리는데 네. 최근처럼 시장이 대형주 중심 갈 때는 대형주를 많이 담으시고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많이 담아야 한 10에서 20% 정도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에 있어서의 자산 배분 비중까지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